챕터 2 삼성전자 LG전자 차이점 비교. 이번에는 화질과 가격의 밸런스가 좋은 삼성전자 QLED와 LG전자 QNED, 일반 울트라 HD, 삼성 크리스탈 UHD까지 비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가정용 TV는 OLED TV를 제외하면 모두 LED TV인데요. 즉 액정 구동 방식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빛을 만들어주는 백라이트 광원의 종류와 고색 재현을 위해서 퀀텀닷 소자나 나노셀 사용 여부에 따라서 등급과 가격이 결정됩니다. LED TV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은 삼성의 크리스탈 UHD TV와 LG전자의 울트라 HD입니다. 두 제품 모두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인데요. 백라이트 광원은 일반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고 100개 내외의 LED를 LCD 패널 테두리에서 발광하게 하는 엣지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과거에 삼성은 VA 패널을, LG전자는 IPS 패널을 사용하면서 서로 기술력 경쟁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두 기술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서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게 되자 제조사에서는 패널 종류는 더 이상 마케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삼성전자는 UF8500, UF8000 등 모델명에 F가 부여되며 작년 모델은 UD8000, UD7000 등 U 뒤에 알파벳 D가 부여됐었습니다. LG는 작년 UT9300, 8300 등 모델명에 모델명 T가 부여됐었다면 올해는 UA7500 등 알파벳 A가 부여되는데 현재까지 8000대와 9000대 모델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LG전자는 울트라 HD와 QNED 사이에 중간 라인업에 나노셀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노셀은 1나노미터의 천연 염료를 패널에 도포해서 불순한 색을 잡아주는 색의 순도를 높여주는 고색 재현 기술입니다. 나노셀은 과거 삼성전자의 퀀텀닷을 대응하기 위해서 LG전자 LED 상위 라인업으로 운영됐었지만 최근에는 가격과 스펙에서 다소 애매한 포지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나노셀 라인은 올해는 나노 90 AKA 모델과 나노 80 AKA 모델 두 가지 라인업으로 운영이 되고 80, 90 숫자 뒤에 알파벳 A가 부여된 제품이 2025년형 제품입니다. 그 다음 등급은 삼성의 QLED 제품과 LG전자 QNED인데요. QLED는 백라이트와 패널 사이에 퀀텀닷 소자가 적용된 시트를 삽입해서 색 재현력을 높인 제품을 의미합니다. LG전자도 제3자 인증기관인 인터텍으로부터 컬러 볼륨 100% 인증을 받을 정도로 고색 재현을 구현했고요. 다이내믹 QNED 컬러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는 중급형 라인 QLED와 QNED부터 직화형 LED 백라이트와 엣지형 백라이트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화형 방식은 500개 내외의 LED를 LCD 패널 전체에서 발광하게 하는 방식으로 엣지형에 비해서 화면 밝기가 조금 더 균일한 편입니다. 작년까지는 삼성전자는 75인치 이상의 QLED 80번대 이상의 제품에 그리고 LG전자는 75인치 이상 QNED 제품에 직화형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제품은 아직까지는 직화형 적용 유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작년 QLED 제품은 QD80, QD70 등 알파벳 D가 부여됐었다면 2025년형은 QLED 제품은 QF8A, QF7A 등 Q 뒤에 알파벳 F가 부여되며 QF8A, QF7A, QF21 총 3가지 라인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LG전자는 일반 LED 백라이트가 적용된 QNED는 65, 75, 80 AKA 3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91 TKA 등 숫자 뒤에 알파벳 T가 부여됐었다면 올해 제품은 QNED 85 AKA 등 알파벳 A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LED TV 라인업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 라인은 미니 LED가 적용된 제품인데요. 삼성전자는 마케팅 용어로 네오 QLED라고 부르고 LG전자는 QNED TV 중에서도 모델명에 숫자 85 이상의 숫자가 적용된 제품이 미니 LED 라인입니다. LG전자는 홈페이지 기준 미니 LED는 아직까지는 85 AKA 한 모델만 출시를 했고요. 디스플레이 관련 카페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도 작년처럼 90번대 제품도 동일하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미니 LED는 일반 LED의 40분의 1의 크기로 작은 LED 2에서 3만 개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발광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미니 LED는 로컬 디밍 기술을 통해서 명암비를 높여주는 것이 장점인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제품을 다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4K TV 기준 삼성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제품 네오 QLED QNF90 모델과 LG전자의 QNED 90 AKA 모델 스펙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 화질 비교, 2. 프로세서,
3. 주사율 4. HDR 5. 게이밍 기능 6. 사운드 7. 부가 기능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화질 비교. 두 회사 모두 고가 제품에는 퀀텀 닷과 미니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퀀텀 닷과 미니 LED를 사용하는 것은 고색 재현과 명암비 강화 때문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LED TV는 색 재현력과 명암비를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퀀텀 닷과 미니 LED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퀀텀 닷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닷은 색 재현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퀀텀 닷 없이도 고색 재현이 가능한 LED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퀀텀 닷의 무용론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퀀텀 닷은 주로 백라이트와 패널 사이에 시트 형태로 삽입하는데요. 퀀텀 닷 소자가 적용된 필름을 삽입하면 색의 순도가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퀀텀 닷 시트 안에는 퀀텀 닷 소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퀀텀 닷은 2에서 10나노의 반도체 결정을 퀀텀 닷이라고 부릅니다. 퀀텀 닷은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레드에 가까운 색상이 표현이 되고 입자가 작을수록 그린 색상, 더 작을수록 블루에 가까운 색상을 표현합니다. 퀀텀 닷은 자체 발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백라이트로부터 청색광을 공급받아서 발광을 통한 그린과 레드 컬러를 표현해내는데요. 기존 LED 제품보다 색 순도가 높아져서 컬러 볼륨 100%에 가깝게 색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퀀텀 닷 이전에는 LED TV가 보통 컬러 볼륨 70%에서 80% 수준이었다면 삼성전자의 퀀텀 닷 TV로 인해서 컬러 볼륨 100%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퀀텀 닷으로 인해 LCD TV 화질이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퀀텀 닷 이전 제품은 백라이트에 블루 LED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동일했지만 블루 LED에 야그라고 하는 노란색 형광 물질을 도포해서 백색광을 만드는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백라이트로부터 만들어진 백색광에 불순한 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컬러 필터를 거치더라도 색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LG전자는 자체 기술인 나노셀 기술을 사용해서 고색 재현을 구현했었습니다. LG전자는 최근까지도 나노셀과 퀀텀 닷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QNED TV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컬러 볼륨 100%에 가까운 고색 재현만 구현하면 될 텐데요. LG전자는 올해 QNED 전 라인업에 제3자 인증 기관인 인터텍을 통해서 컬러 볼륨 100% 인증을 받을 정도로 고색 재현을 구현했고요. 그것을 다이내믹 QNED 컬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핵심은 TV 화면을 이루는 점, 즉 픽셀 하나하나에 얼만큼 순도 높은 빛을 만들어주고 컬러 필터를 통해서 색 재현력을 높여주는지가 핵심인데요. 두 회사 모두 퀀텀 닷이든 다이내믹 QNED 컬러든 비슷한 듯 다른 기술을 사용하면서 색 재현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암비를 강화시키는 기술 미니 LED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넷플릭스에도 HDR 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암비 높은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LED TV는 OLED TV에 비해서 빛샘 현상이 있는 것이 최대 단점이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니 LED가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네오 QLED, LG전자는 QNED 90번대 모델과 그리고 올해 QNED 85 AKA 모델은 미니 LED가 적용됐습니다. 미니 LED는 일반 LED 백라이트보다 대략 40분의 1 크기의 작은 미니 LED를 사용해서 명암을 세밀하게 조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하고 컬러풀한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미니 LED는 실물로 보면 정말 작고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86인치 기준으로 대략 미니 LED의 광원이 3만 개 정도로 적용되어 있고 약 2,500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세밀하게 화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 LED로 인해서 로컬 디밍 기술도 더욱더 정밀하게 구현이 되는데요. 로컬 디밍은 밝고 어두운 것을 표현하는 명암비 기술로 OLED의 픽셀 디밍 정도는 아니어도 LED TV임에도 불구하고 OLED에 근접한 명암비 표현이 가능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니 LED가 적용된 모델도 백라이트의 개수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고 로컬 디밍 효과도 상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고가 제품일 경우에 대략 3만 개의 미니 LED가 배치되어서 2,500개 정도의 디밍 존을 구성하기 때문에 더 비싸고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 QND90과 QND83 모델을 비교해보면 같은 미니 LED임에도 불구하고 로컬 디밍 방식의 용어가 다릅니다. QND83 모델에는 슈프림 UHD 디밍 기술이 들어가고 QND90 모델은 얼티메이트 UHD 디밍 프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추측하기로는 로컬 디밍의 존의 개수나 미니 LED의 개수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것에 대한 표현 그리고 밝은 것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각각의 LED를 제어하는 로컬 디밍을 통해서 명암비를 크게 개선한 방식이 미니 LE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QNED와 일반 QLED에 비해서 LG전자의 90번대 모델 그리고 삼성전자의 네오 QLED가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이런 이유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가끔 TV를 추천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면 QLED를 살까요? 네오 QLED를 살까요?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화질은 TV를 나란히 딱 붙여놓고 비교를 하면 구분이 가능하지만 네오 QLED와 QLED 그리고 크리스탈 UHD TV도 TV 한 대만 놓고 보면 충분히 화질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놓고 인치를 놓고 가격을 놓고 고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가 제품일수록 화질 외에 게이밍 기능, 돌비 비전 규격, 스피커 출력 같은 스펙 옵션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집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회사 간 LED TV 화질 방식 차이점을 비교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세부 스펙을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프로세서. 삼성전자는 QNF90 모델 기준 3세대 4K AI 프로세서가 적용되었고 LG전자는 QNED 90AKA 모델 기준 2세대 알파 8 AI 프로세서가 적용됩니다. 프로세서는 화질과 음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데요. 컴퓨터의 CPU와 GPU 역할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회사 모두 프로세서로 인해서 화질에서는 4K 업스케일링, 노이즈 감소, 명암비 강화 등 비슷한 기능이 들어가고요. 음질에서는 사운드 최적화, 보이스 강화, 클리어 보이스 등 각 회사만의 특별한 기능이 적용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OLED와 동일한 프로세서를 QNF 90번대 라인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스케일링 기능은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에 한해서 4K 업스케일링을 지원했다면 요즘에는 OTT 컨텐츠까지 업스케일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프리미엄 TV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3. 주사율.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사율과 G싱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니 LED가 적용된 모델에는 고주사율이 적용되어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주사율은 삼성 스펙이 조금 더 높은데요. 네오 QLED QNF90 모델에는 최대 165Hz가 적용되어 있고 스펙에 따라서 144Hz까지 차등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QNED 85AKA 이상 모델에 최대 144Hz 주사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사율은 1초에 최대 몇 장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165Hz는 가변 주사율로 최대 초당 165장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는 움직임이 부드럽지만 드라마와 뉴스 같은 일반 영상을 보실 거면 60Hz의 주사율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구매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4. 게이밍 기능. 게이밍 기능에서 주사율만큼 중요한 사양이 G싱크와 프리싱크 기능인데요. LG전자는 아쉽게도 OLED에 지원하고 있는 G싱크 기능을 QNED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AMD 프리싱크 기능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프리싱크는 LG전자보다 더 상위 스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G싱크 규격은 없지만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까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HDR 효과까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프리싱크는 그래픽카드 혹은 게임기에서 보내주는 신호와 TV에서 받아주는 신호의 차이 때문에 화면 끊김, 찢어진 현상, 즉 테어링 현상이 있는 것을 보완해주는 그래픽카드와 TV에 싱크를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화면 끊김 없이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싱크가 있는 것을 잘 체크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HDR. 이 밖에도 UHD 화질의 꽃이라고 부르는 HDR 기능은 요즘 필수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HDR은 밝고 어두운 것을 디테일 있게 표현해주는 기능으로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한 영상을 즐기기 위해서 꼭 따져봐야 하는 기능입니다. HDR 규격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서로 다른 규격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HDR10 플러스를, LG전자는 돌비비전 HDR을 소구하고 있습니다. 돌비비전의 컨텐츠가 뭐 별로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돌비비전 컨텐츠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가 대략 2,900여 편이 있고요. 영화와 TV 컨텐츠를 모두 합친다면 대략 18,000여 개의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특히 돌비비전은 넷플릭스, 애플 TV,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등의 여러 콘텐츠에 많이 활용되는 HDR 기술이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것을 조금 더 디테일 있게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돌비비전이 있는 QNED 90AKA 이상의 모델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최근 삼성의 HDR10 플러스 규격도 넷플릭스에 적용하기로 했고 왓챠와 웨이브 등의 컨텐츠를 HDR10 플러스 규격으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TV도 이제 HDR 기능을 위해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사운드. 사운드는 삼성전자는 QNF95 모델의 70W, QNF90W에 60W 출력의 4.2.2 채널을 적용하였고요. LG전자는
90AKA 기준 최대 40W 출력의 2.2 채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그레이드별로 40W 그리고 20W 사운드 출력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QNF 90번대 라인에는 4.2.2 채널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4개의 스피커, 2개의 우퍼와 2개의 상단 스피커까지 물리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사운드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반면 LG전자는 가상 서라운드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추얼 사운드는 LG전자만 적용되어 있는 기술로 QNED 90AKA 기준 최대 9.1.2 채널의 다양한 객체 기반의 사운드를 제공해줘서 몰입감 있게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상 서라운드도 9개의 스피커, 1개의 우퍼, 2개의 상단 스피커를 가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입체적인 사운드를 즐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돌비 애트모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QNF80 이상의 모델, 그리고 LG전자는 QNED 90번대 이상에 적용되었고 LG 90번대 모델은 삼성에는 없는 DTS-X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펙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도 많은 컨텐츠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대략 영화는 1800여 편, 그리고 TV도 OTT 포함해서 6000여 편이 돌비 애트모스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 8000개의 콘텐츠를 돌비 애트모스로 감상할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 TV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무빙 사운드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소리가 객체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LG전자의 사운드 기능인 AI 클리어 보이스는 전면 스피커를 통해서 음량을 전달해주는 것처럼 목소리만 전면으로 증폭해줘서 또렷하고 전달력 있는 사운드를 제공해줍니다. 7. 디자인. 삼성전자 고가 제품은 디자인도 특별한데요. 특히 QNF95 모델은 원 커넥터가 적용되어 있어서 군더더기 없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거실 인테리어를 우아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원 커넥터가 적용되어 있는 QNF95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반면 LG전자의 91TKA 모델은 미니 LED가 적용되어서 실물은 80번대 라인보다 두께가 조금은 더 두꺼운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벽걸이로 구매할 경우에 디자인적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편이잖아요. 스탠드로 구입할 경우에 스탠드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탠드가 좌우 간격이 넓게 벌어진 스타일과 중앙 스탠드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집에 거실장에 더 어울리는 타입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8. 부가 기능. 삼성 QNF95 모델은 글레어 프리 기능이 적용되어서 빛 반사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는데요. 사물과 조명이 패널에 비치지 않아서 영상의 시청 몰입도가 좋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AI 기능을 적용했는데요. 목소리로 정보 탐색뿐만 아니라 기능 제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LG전자는 올해부터 리모컨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요. 삼성전자의 리모컨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AI 매직 리모컨은 기존의 무선 마우스 같은 편리함을 유지하였지만 디자인을 위해서 숫자 키를 없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유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연령이 높은 분들은 숫자 키가 없어서 사용이 다소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리모컨은 매직 리모컨에 비해서 컨트롤은 다소 불편한 느낌을 주지만 건전지 없이 사용이 가능한 솔라셀 리모컨이 적용이 되어서 유지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크롬캐스트와 에어플레이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 기기도 연결할 수 있어서 TV 화면으로 스마트 기기를 미러링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에어플레이는 지원하지만 크롬캐스트는 미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챕터 3. LG전자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 먼저 2025년 QNED와 2024년 QNED 라인업별 차이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품 간 비교는 4K 해상도로만 비교합니다. LG전자 기준 QNED는 90번대 제품은 미니 LED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비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QNED 91TKA가 가장 상위 제품이었다면 올해 신모델 중 동급 모델 정보는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스펙 자료를 보면 올해 모델은 QNED 90AKA 모델로 출시되며 QNED 91TKA 제품과 동급 사양으로 예상됩니다. 특이한 점은 작년에는 85TKA 모델은 일반 LED였다면 올해는 85AKA 모델도 미니 LED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홈페이지에 오픈된 신제품 QNED 중에서 85AKA 모델이 가장 스펙이 높은 제품입니다. 인치는 65, 75, 86 세 가지 인치로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미니 LED가 적용된 최고급 사양을 구매하고 싶다면 작년 QNED 91TKA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올해 LG전자
LG전자도 100인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처럼 가장 큰 인치는 모델명 89채번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 밖에도 80AKA 모델을 포함해서 70번대, 60번대는 모두 일반 LED 백라이트를 적용합니다. 올해 프로세서를 보면 2세대 알파 8과 8세대 알파 7 두 종류로 운영이 되는데요. 프로세서는 화질과 사운드 품질을 높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85AKA 이상의 모델은 알파 8 AI 프로세서가 적용되었고 QNED 80AKA부터 하이 그레이드 모델은 알파 7 AI 프로세서가 차등 적용됩니다. 프로세서에 따라서 4K 업스케일링을 구현할 때 문자나 얼굴 입체감 등의 약간씩의 차이가 나는 것은 구매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율을 비교해보면 85AKA 이상은 144Hz가 적용된 반면에 80AKA를 포함한 하위 그레이드 모델은 주사율이 60Hz이기 때문에 TV로 게임을 할 계획이라면 85AKA 이상의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뉴스나 드라마 위주로 시청할 계획이라면 60Hz 주사율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사양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LG전자에서 삼성전자와 차이점으로 가장 강조하는 기능이 돌비비전인데요. 돌비비전은 넷플릭스, 애플 TV,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등 여러 콘텐츠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HDR 기술이기 때문에 영상을 명암비를 살려서 디테일 있게 시청하고 싶은 분들은 돌비비전이 있는 85AKA 이상의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이뿐만 아니라 DTS-X는 돌비비전처럼 LG전자에만 적용되어 있는 스펙입니다. LG전자는 확실히 90번대 라인은 OLED에 버금가는 스펙을 적용해서 80번대 라인업과 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돌비 애트모스, DTS-X, 프리싱크 프리미엄 기능도 90번대 제품에만 적용되었으니 참고하시고요. 프리싱크 기능에 한해서 올해도 삼성처럼 프리미엄 프로 버전이 미적용된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피커 출력도 그레이드에 따라서 작년처럼 40W, 20W로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알파 8 AI 프로세서가 적용된 QNED 85AK 모델부터는 9.1.2 채널의 가상 서라운드가 탑재됩니다. 이 밖에도 LG 채널 등의 부가적인 편의 기능이 있는데요. 별도의 셋톱박스와 유료 콘텐츠 가입 없이 자체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채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을 무료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TV를 구매하는데 유선 방송을 안 보거나 일반 공중파를 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하지만 TV를 유튜브용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무료 콘텐츠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홈 허브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LG전자 가전제품이 많은 경우에 홈 허브를 통해서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작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작년부터 크롬캐스트와 에어플레이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 중인 스마트폰과 패드의 OS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스마트 기기들을 손쉽게 TV 대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LG전자는 보이스 아이디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보이스 아이디 기능은 가족마다 별도 TV 계정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사용자의 목소리를 파악해서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집에 있는 TV로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주 보는 컨텐츠가 알고리즘으로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자주 보는 컨텐츠들이 컨텐츠 밑부분에서 즐겨찾게 돼 있어서 일일이 검색하고 다시 찾아보는 게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LG전자 보이스 아이디만 있다면 목소리 정보만으로도 나를 인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챕터 3 LG전자 추천 제품. 지금부터 LG전자 추천 제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제품은 LG전자 울트라 HD QNED 75인치, 85인치 모델이며 추천 순서는 가성비 라인, 중급형 라인, 고급형 라인 순서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LG전자의 75인치, 86인치 가성비 제품은 75 UT8300 NNA 모델과 86 UT 8300 ENA 모델을 1순위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각각 75인치 120만원대, 86인치는 160만원대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LG전자에서 출시된 울트라 HD 라인은 UA 7500 GNA 모델이 유일하지만 이 제품은 인치도 65인치에 국한되고 작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사양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 모델을 1순위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UT8300 모델은 4K 해상도의 선명한 화질이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829만 개의 픽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화질을 표현해줘서 OTT를 즐기기에 최적의 제품입니다. UT8300 제품은 7세대 인공지능 알파5 프로세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분석
분석하고 콘텐츠마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화질과 사운드를 제공해줍니다. 이런 AI 프로세서가 적용되면 일반 영상을 좀 더 사실감 있게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Full HD 화질도 4K 화질로 업스케일링해주고 노이즈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밝기를 스스로 조절해주는 인공지능 밝기 조절 기능도 적용돼 있어서 눈의 피로도도 낮춰주고 맞춤 화질을 제공해줘서 편리합니다. 주목해야 하는 기능은 필름 메이커 모드인데요. 영화를 제작한 제작자가 의도한 컬러와 명암을 그대로 구현해주기 때문에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일반적으로 TV 화면은 방송 영상과 영화 영상이 각각 원하는 컬러감과 명암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선명한 영상으로 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영화 감독이 원하는 특유의 색감과 톤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영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름 메이커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할수록 영화를 좀 더 맛깔나게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AI 프로세서는 사운드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9.1.2 채널의 가상 서라운드를 통해서 마치 현장에 있는 몰입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영상을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제품은 주사율이 60Hz이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사양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뉴스나 드라마, 일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60Hz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가격 거품을 걷어낸 굉장히 합리적인 제품입니다. 참고로 스피커 출력은 20W이고 2채널 스피커가 적용됩니다. LG전자의 TV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은 가장 만족하는 기능이 바로 스마트 기능인데요. 이 제품은 WebOS 24 리뉴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5년 동안 최대 4회에 걸쳐서 OS를 업그레이드 해주기 때문에 버그도 해결해주고 최신 소프트웨어로 스마트 기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WebOS는 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OTT와 앱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바로 커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가성비 최고의 모델 75인치 UT8300 NNA 모델과 86인치 UT8300 ENA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LG전자 LED TV 중에서 가격과 성능 밸런스가 좋은 QNED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75인치 85인치 제품은 QNED 65 TBA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대략 75인치 170만원대 86인치 250만원대 제품입니다. QNED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퀀텀 나노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퀀텀 닷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모델을 구입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LG QNED는 색의 순도를 높여주는 나노셀 기술에 퀀텀 닷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더욱더 풍부하고 사실 같은 컬러를 표현해주는 기술인데요. 나노셀은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불순한 색을 잡아준다면 퀀텀 닷을 통해서 색 재현력을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QNED 65 TBA 모델은 7세대 알파5 AI 프로세서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콘텐츠에 맞는 화질과 사운드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주기 때문에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24년형 모델은 WebOS 24 리뉴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어서 최대 5년 동안 WebOS 버전을 4회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줄 때마다 TV가 스마트폰처럼 스스로 새롭게 진화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마음껏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화질뿐만 아니라 사운드까지 만족할 만한 모델인데요. AI 사운드 프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9.1.2 채널에 가상 서라운드가 적용됩니다. 버추얼은 가상 사운드라고 하죠. 비트박스를 하는 걸 보면 입은 하나지만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가상 서라운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몰입감 있는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주사율은 60Hz입니다. 혹시라도 TV를 연결해서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을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실 분들이라면 조금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120Hz의 주사율로 구매하시는 게 맞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TV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7세대 알파5 프로세서가 적용되어 있고 4K 업스케일링을 통해서 화질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영상을 보려면 90%가 FHD고 10% 정도가 4K 해상도의 영상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K TV를 구매하더라도 제대로 된 4K 영상을 감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FHD 영상을 4K 영상으로 업스케일링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퀀텀 나노셀 기술뿐만 아니라 업스케일링 기능까지
서비스까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시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 제품도 WebOS 리뉴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제가 다음 추천드리는 QNED 고급형 모델은 75인치 75 QNED 85 TKA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숫자 85 다음에 T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2024년도 제품이고요. 가격은 대략 250만원대입니다. 알파 8 AI 프로세서가 적용되어 있고 주사율은 120Hz입니다. 알파 8 AI 프로세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13배나 높은 AI 퍼포먼스, 1.3배나 향상된 그래픽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초당 120Hz의 주사율이 제공되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부드러운 화면으로 즐길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시기에 최적화된 프리싱크 프리미엄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게임 환경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24년도 모델이기 때문에 WebOS 리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최대 5년간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최신의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할 때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간인식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배치된 가구에 따라서 알아서 스스로 내 집안의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사운드를 튜닝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1.2 채널 버추얼 서라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사운드를 제공해줍니다. 자동차 소리, 총알 소리, 말하는 소리까지 각각 분리된 입체 사운드를 통해서 영화관 같은 사운드를 TV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75인치 75 QNED 85 TKA 모델을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 86인치 제품 중에서 추천드리는 모델은 프리미엄 제품 86 QNED 91 TKA 모델입니다. 가격은 대략 430만원대입니다. 이 제품은 미니 LED가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디밍 효과가 있어서 명암비에 최적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비 비전 영상을 감상할 때 최적의 제품이겠죠? 알파 8 AI 프로세서가 적용되어 있고요. 120Hz의 주사율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팁입니다. 4.2 채널 스피커뿐만 아니라 버추얼 서라운드 9.1.2 채널을 제공해줍니다. 전면 스피커뿐만 아니라 후면, 상단의 스피커, 그리고 우퍼까지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을 감상할 때도 풍부한 음향을 제공해줍니다. 클리어 보이스 프로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성을 또렷하게 들려줘서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뉴스, 영화 각각의 특징에 맞는 장면별 맞춤 화면을 제공해줘서 정말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최고의 모델 86인치 86 QNED 91 TKA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챕터 4 삼성전자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 지금부터 2025년 삼성전자 QLED, 네오 QLED, 크리스털 UHD 라인업별 차이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오 QLED, 2025년, 2024년 라인업별 비교입니다. 참고로 오늘 제품 간 비교는 4K 기준으로 설명드리며 8K TV는 4K TV와 차이점 위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준 네오 QLED는 모델명 QNED, QNF 등 알파벳 Q 뒤에 알파벳 N이 부여되는 제품이 미니 LED가 적용된 제품이고 QD, QF는 일반 LED 백라이트 제품입니다. 작년 모델은 모델명 D, 2025년형 제품은 모델명 F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작년까지는 QND 80번대, QND 90번대 제품이 미니 LED 라인업이었다면 올해는 QNF 70번대 제품까지 미니 LED가 확대 운영됩니다. 단 디스플레이 관련 인터넷 카페 자료에 의하면 QNF 70, QNF 75 모델은 엣지릿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70번대 제품은 미니 LED가 테두리에만 배치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엣지릿 방식으로 출시된 것이 맞다면 70번대 제품은 로컬 디밍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삼성은 미니 LED 라인에 최대 115인치에서 최소 43인치까지 다양한 인치로 제품을 출시하는데요. 상급 모델 QNF 90 모델은 115인치를, QNF 85, QNF 80 모델은 최대 100인치 화면까지 출시되며 8K TV는 QNF 990에 한해서만 98인치 대화면으로 출시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100인치 이상 모델은 매장에 미진열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삼성전자 미니 LED 라인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글레어 프리 적용인데요. 글레어 프리는 패널에 불필요한 비침이 없도록 하는 삼성전자의 눈부심 방지 기술입니다. 작년에는 QND 95 라인업에 유일하게 적용됐다면 올해는 QNF 90번대 이상의 상위 라인업 전체에 확대 적용됐습니다. 눈부심 방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패널에 사물이나 조명이 비치지 않아서 대낮에 커튼을 치지 않아도 영상을 몰입감 있게 시청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기능입니다.
OLED는 SF95 모델에 한해서 눈부심 방지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제가 실물로 보았을 때는 네오 QLED나 OLED나 두 제품 간 눈부심 방지 기술은 체감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OLED 83인치 SF95 모델은 LG전자 더블 OLED 패널을 적용해서 그런지 다른 제품들보다 눈부심 방지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인증기관 UL에서 눈부심 방지 인증을 받았고요. LG전자의 OLED는 눈부심 방지 UL 인증뿐만 아니라 빛 반사 방지 인증까지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두 회사 제품을 모두 실물로 직접 본 소감은 삼성전자가 무광 패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빛 반사가 더 적은 것 같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무광 패널의 특성상 블랙 표현에 한계가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000니트의 최대 밝기를 강조하는 SF95 모델은 무광 패널 색상으로 인해서 밝기가 묻혀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무광 패널은 호불호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두 회사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올해 삼성 OLED와 네오 QLED 90번대 라인은 3세대 AI 4K 프로세서가 적용되고 QNF 80번대와 70번대 제품은 작년에 사용하던 2세대 AI 4K 프로세서가 차등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5년형 일반 QLED는 모두 AI 퀀텀 프로세서가 적용되었습니다. 프로세서는 화질과 사운드 품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프로세서에 따라서 4K 업스케일링을 할 때 입체감이나 HDR 효과가 조금씩 상이한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FHD는 4K가 될 수 없고 4K는 8K 영상이 될 수 없다라는 주의입니다. 제조사에서는 AI 기능과 제품을 고가로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4K 업스케일링을 마치 진짜 4K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고 협찬받은 유튜버들도 그것에 동조해서 뽐뿌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 무늬만 4K로 바꿔주는 미미한 효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스케일링 기능은 없는 것보다는 조금 좋다. 비싼 제품일수록 조금 더 좋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인이 화장빨과 조명빨로 조금 예뻐 보일 수는 있어도 아이브 장원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원판 불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 FHD 때도 표준 영상을 선명한 영상 모드로 변경하면 그 정도의 밝기 차이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주사율을 비교해보면 QNF 90 이상의 모델은 가변 주사율 165Hz가 적용된 반면에 80번대, 70번대 모델은 주사율이 144Hz이기 때문에 TV로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QNF 90번대 이상의 모델을 추천드리고 뉴스나 드라마 위주로 시청할 계획이라면 60Hz의 주사율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사양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화면 스펙표를 보시는 것처럼 올해 모델은 가변 주사율이 최소 144Hz이고 작년 80번대 라인은 120Hz의 주사율이기 때문에 스펙적인 차이가 있으며 올해 일반 QLED 라인은 모두 주사율이 60Hz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는 미니 LED 라인은 일반 QLED 라인과 확실하게 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작년 제품에는 일반 QLED에도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돌비 애트모스 40W의 사운드 출력을 적용했다면 올해 QLED는 프리싱크와 돌비 애트모스도 미적용되었고 사운드 출력도 20W의 2채널 스피커로 다운그레이드된 부분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올해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일반형과 고급형 급을 확실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고민이 다소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작년 QD70, QD80번대 제품이 올해 QLED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작년 QD80은 일반 QLED임에도 불구하고 주사율도 120Hz이고 2세대 4K AI 프로세서가 적용되어서 올해 QNF 70번대 사양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만 더 저렴하다면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에 비해서 주사율과 사운드 스펙은 다소 높지만 돌비 비전과 G싱크 기능이 미적용된 부분은 매년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올해도 돌비 비전과 G싱크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프리싱크 규격은 LG전자보다 스펙이 조금 더 높은데요. 올해 네오 QLED 전 모델과 작년 QND 90번대 이상 모델도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스펙이 더 높습니다.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는 HDR 효과까지 적용되어서 퀄리티 높은 게임을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프리싱크는 PC에서 보내주는 신호와 TV에서 보내주는 신호의 차이로 인해서 화면이 찢어지고 버벅거리는
있는 현상을 보완해주는 게이밍 필수 기능인데요. 올해 QLED 모델은 모두 프리싱크가 미적용됐지만 작년 QD70은 프리싱크 프리미엄이, QD80은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까지 적용되어서 스펙 차이가 나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싱크 기능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사양이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스펙이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된다면 제외해도 상관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몇 년째 돌비 비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돌비사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삼성전자가 HDR10 플러스 규격을 만든 UHD 얼라이언스의 대표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고 있는 돌비 비전을 미적용하고 있다라는 추측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유명 OTT 회사들이 돌비 비전을 적용하면서 HDR로 인해 LG전자를 선택하는 소비자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넷플릭스에도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HDR10 플러스 규격으로 HDR 콘텐츠가 제작된다고 하니까 HDR에 대한 아쉬움은 다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왓챠, 티빙 등 영향력 없는 OTT에서 HDR10 플러스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서 볼만한 콘텐츠가 많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피커 출력도 그레이드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QNF95는 70W, QNF90은 최대 60W의 사운드 출력이 적용되고 스피커도 4.2.2 채널까지 탑재되었습니다. QNF80번대 라인도 60W에서 30W까지 스피커 출력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요. QNF70번대를 비롯해서 그 아래 일반 QLED는 모두 20W의 2채널 스피커가 적용됐습니다. 참고로 작년 QND 90번대 라인도 올해 90번대 제품과 사운드 스펙은 동일한데요. 일반 QLED도 작년 QD80 모델은 40W의 2.2 채널 스피커가 적용된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올해 QNF 70번대부터 일반 QLED까지 모두 미적용되었고요. 작년에 출시했던 네오 QLED 전 모델과 일반 QLED QD 80번대 제품은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무선 원 커넥트 박스는 작년처럼 최고 사양인 95 라인업에만 적용된 것은 동일합니다. 원 커넥터 박스가 적용되어 있는 TV는 TV에는 전원선만 연결하면 나머지 부품은 별도 셋톱 박스를 이용해서 TV까지 무선으로 송출하는 기술인데요. 선 없이 깔끔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4K QLED 라인을 정리하자면 올해 제품은 네오 QLED 라인을 확대했고 글레어 프리 기능을 90번대 이상 프리미엄 제품에 적용하여서 차별화를 했고요. 올해 미니 LED 80번대와 70번대 제품보다 작년 90번대 제품이 스펙이 더 좋기 때문에 가격과 성능을 비교한 다음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QLED도 신규 라인업이 3종이 추가됐지만 오히려 스펙이 다운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작년 QD7080과 올해 QF 제품의 가성비를 따져서 구매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8K TV는 대략적으로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8K TV는 삼성 초고가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비싼 만큼 모든 고사양 스펙이라는 스펙은 다 때려 부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8K TV는 대부분의 스펙은 4K 네오 QLED와 동일한 수준이며 QNF990 기준으로 해상도, 스피커, 주사율, 프로세서만 4K 네오 QLED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8K TV는 총 2종이 출시되었는데요. 가장 프리미엄 모델은 QNF990, 그 다음 모델은 QNF900 모델입니다. 990 모델에 한해서만 최대 98인치까지 대형 TV로 출시합니다. 두 제품은 모두 8K 프로세서가 적용되었는데요. QNF900 모델은 작년 2세대 AI 8K 프로세서가, QNF990 모델은 3세대 AI 8K 프로세서가 차등 적용됩니다. QNF900 모델은 8K 업스케일링을, QNF990 모델은 8K 업스케일링 프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스펙적인 차이가 있고요. 이 밖에도 두 모델 모두 글레어 프리 기술이 적용되어서 난반사 없이 몰입감 있는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990 모델에 한해서 무선 원 커넥트 박스로 깔끔하게 거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QNF990 모델은 주사율도 무려 4K 240Hz, 8K는 120Hz를 적용하고 있어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제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QNF900 모델도 8K 해상도는 60Hz까지 구현되지만 4K 해상도는 160Hz 주사율로 전혀 스펙이 낮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등 4K 네오 QLED의 장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사운드 출력도 더 상위 스펙이 들어가는데요. QNF990 모델은 무려 90W 출력에 6.2.4 채널의 사운드를 적용하고 있어서 영화관 같은 풍부한 시청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QNF900 모델은 70W의 4.2.2 채널 스피커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85인치 기준으로 QNF990 모델은 1,300만원대, QNF900 모델은
800만원대로 두 제품 간 가격 차이는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8K TV를 총평하자면 제가 앞서서 8K 업스케일링 같은 기능은 과장된 마케팅이라고 안내를 드렸지만 8K 스펙에서 8K 해상도와 8K 120Hz까지 지원하는 주사율, 그리고 스피커 출력 등은 진정한 TV의 스펙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정말 훌륭한 스펙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돌비 비전과 G싱크 규격을 미적용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8K TV는 일반 서민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스펙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꼭 구입해보시고 저 같은 서민들에게 후기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크리스탈 UHD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UHD 라인은 가장 저렴한 보급형 라인인데요. 올해는 UF8000 모델, UF8500 두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두 모델 모두 크리스탈 프로세서가 적용되었고 주사율도 60Hz, 사운드도 20W의 스피커 출력으로 동일합니다. 저가형 제품인 만큼 프리싱크와 돌비 애트모스는 미적용되었고요. 작년 UD8000과 비교해도 스펙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스펙 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올해 제품은 클릭 투 서치 기능이 적용되어서 영상을 재생할 때 등장인물들의 필요한 컨텐츠 정보를 버튼 하나만으로도 탐색할 수 있게 되었고 실시간 언어 번역 기능이 적용되어서 편리해졌습니다. 다만 잘 보지 않는 RF 동치 케이블을 통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사용 활용도는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타이젠 OS를 최대 7년간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LG전자의 외부에스 리뉴 프로그램을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같습니다. 매년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신기능을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 TV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셋톱박스나 유료 콘텐츠 가입 없이 자체적으로 300여 개의 채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을 무료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홈 허브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 TV의 홈 허브 기능을 통해서 가정에 있는 제품들을 TV로 제어하고 작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삼성 TV는 LG전자의 AI 매직 리모컨처럼 마우스 커서처럼 편리하게 스마트 기능을 제어하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빅스비 음성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음성만으로 TV 제어가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빅스비 기능은 제품 사양이 낮은 제품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싱스로만 제품을 제어해야 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리모컨은 솔라셀 리모컨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건전지 없이 태양광이나 조명을 통해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UGB 없이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챕터 4 삼성전자 추천 제품. 지금부터 삼성전자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제품은 삼성전자 크리스탈 UHD와 QLED 75인치, 85인치인데요. 추천 순서는 가성비 라인, 중급형 라인, 고급형 라인 순서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급형 라인 크리스탈 UHD에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75인치, 85인치 모델은 KU75UD7000 모델과 KU85UD7000 모델입니다. 가격은 75인치 기준 110만원대이고요. 85인치 제품은 170만원대입니다. 앞서 라인업 비교 장표에서 언급드렸듯이 올해 나온 UF8000번대 모델은 스펙이 작년 모델과 동일합니다. 주사율, 프로세서, 스피커 출력까지도 동일한데요. 차이점이라면 부가 기능 중에 타이젠 OS 업그레이드가 추가된 것인데요. OS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없다고 해서 TV를 보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현재 75인치 UF8000 모델이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209만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UD7000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UD7000 모델은 4K TV이기 때문에 대략 829만 개의 화소로 화면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화질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댁에서 보고 계신 TV가 FHD였다면 화소가 4배나 많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TV를 시청하더라도 픽셀이 뭉개지지 않고 선명한 화질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4K 영상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화질도 4K로 업스케일링해주는 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덩치가 커졌다고 가정해본다면 덩치가 커진 만큼 옷도 덩치에 맞는 옷으로 바꿔줘야 되듯이 기존의 200만 화소보다 4배나 많은 800만 화소의 4K TV라면 일반 영상도 4K 영상에 걸맞는 업스케일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UD7000 모델을 구매하면 4K 영상에 맞는 맞춤형 영상으로 최대한 업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4K 컨텐츠가 없는 아쉬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크리스탈 UHD TV는 삼성전자의 4K TV에서 가장 하이 그레이드 모델이지만 있을 것은 다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DR 기능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것을 구분해서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밝은 것은 더 밝게 살려주기 때문에 HDR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제대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장르가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사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는 영화에 최적화된 사운드, 드라마를 볼 때는 드라마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좀 더 TV를 몰입감 있게 시청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제품은 가성비 제품이지만 베젤이 거의 없어서
우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 걸어둘 경우에 액자처럼 멋있게 인테리어를 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TV 플러스 메뉴가 있어서 케이블 TV나 KT 올레드 TV 등 유료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더라도 삼성 TV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중국산 로봇 청소기 카메라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잖아요. 녹수 보안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가족의 모습이 해킹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가성비 TV인 75 UD 7000 모델과 85 UD 8000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삼성전자에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QLED KQ75 QD67 모델과 KQ85 QD67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75인치 150만원대, 85인치는 17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QLED이기 때문에 컨턴다 소자가 적용되어 있고 고색 재현을 구현해주는 제품입니다. LED 백라이트와 LCD 디스플레이 사이에 반도체 결정체인 컨턴다 시트를 삽입해서 색 표현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컬러 볼륨 100%까지 표현해줍니다. 컬러 볼륨 100%는 4K UHD 표준 규격인 DCI-P3를 100% 충족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색 재현이 가능한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TV는 프로세서도 중요하잖아요. 퀀텀닷 4K 프로세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화질과 사운드를 업그레이드해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HDR10 플러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삼성 TV는 HDR10 플러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의 콘텐츠가 HDR 기능을 지원한다면 이 퀀텀닷 TV를 통해서 밝고 어두운 것을 확실하게 살려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햇빛이 쨍하게 비칠 때 보면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을 볼 수가 없잖아요. 태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선글라스를 끼면 되는데요. 그런데 TV 속에서 태양을 본다고 가정해볼게요. 우리가 TV 속에 있는 태양을 눈으로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TV 속에 있는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는 태양보다 TV 속에서 보는 태양이 빛이 손실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HDR 기능은 실제로 눈으로 보는 듯한 태양처럼 눈부신 밝기와 칠흑 같은 밤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마치 선글라스를 벗고 태양을 보는 듯한 밝기와 색상으로 사실감 있게 표현해주는 기능입니다. HDR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감 있는 생생한 화질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요즘 TV는 거실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QD67 모델은 공간과 잘 어울리는 에어슬림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완성해줍니다. 이왕이면 슬림한 TV로 집안 인테리어를 깔끔하고 세련되게 연출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사율이 60Hz라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약간 아쉬운 스펙이지만 드라마나 뉴스를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양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품입니다. 혹시 영화 보시는 것을 즐기신다면 필름 메이커 모드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겠죠? 필름 메이커 모드는 제작자가 의도한 영화의 그 맛깔나는 색감과 밝기 그대로 TV를 통해서 즐길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일과가 끝난 나만의 휴식 시간에 제대로 영화를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뿐만 아니라 솔라셀 리모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스스로 리모컨이 충전되기 때문에 건전지 사용 없이 리모컨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군더더기 없는 최고의 가성비 모델 QLED QD67 모델을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삼성전자에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미니 LED가 적용된 네오 QLED 제품입니다. 삼성전자의 제일 고급형 라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먼저 추천드리는 75인치 모델은 KQ75 QND88 모델과 85인치는 네오 QLED KQ85 QND90 모델입니다. 가격은 각각 75인치는 240만원대, 85인치는 480만원대입니다. 네오 QLED는 백라이트가 미니 LED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을 네오 QLED라고 부르는데요. QLED가 일반 LED 백라이트를 적용했다면 일반 LED보다 40분의 1의 좀 더 작은 LED를 통해서 화면을 균일하게 밝혀주는 제품입니다. 이런 미니 LED가 적용된 제품은 일반 LED 방식에 비해서 로컬 디밍 효과가 좋기 때문에 섬세한 화질 표현을 해주는데요. OLED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견줄만한 블랙의 표현력과 밝은 영상의 명암을 대비 있게 확실하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HDR 기능도 좀 더 맛깔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라든지 영화를 볼 때 HDR10 플러스로 제작된 콘텐츠라면 제작자가 의도한 실제 밝기와 색상으로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질만 완벽하다고 좋은 TV는 아니겠죠? 사운드 출력은 QND88은 70W, QND90은 60W의 4.2.2 채널에 돌비 애트모스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 기반의 사운드로 영화 시청 시에 실제와 같은 사운드를 제공해줍니다. 특히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벌들이 이동하는 소리 등 객체를 따라서 같이 사운드가 움직이기 때문에 영상을 몰입감 있게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사율도 굉장히 고주사율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QND90 모델은 144Hz가, QND88 모델은 120Hz의 주사율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FPS나 레이싱 게임을 할 때 고퀄리티로 부드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규격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HDR 효과까지 적용되는 프리싱크 최고 사양입니다. 프리싱크 기능은 게임을 즐길 때 그래픽카드에서 보내주는 신호와 디스플레이에서 받아주는 신호가 서로 싱크가 맞지 않아서 화면 찢어짐, 버벅거림, 즉 테어링 현상이 있는 것을 보완해주는 싱크를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게임을 즐길 경우에 이 제품들로 선택하는 것도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25년형 QNF 90 모델을 구매하려면 75인치도 480만원이 넘기 때문에 75인치와 85인치 가성비 모델로 이 제품들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제품 QNF 90 모델도 함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광 패널, 글레어 프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TV 시청 시에 눈부심 없이 몰입감 있게 시청이 가능하고요. 클릭 투 서치 기능으로 정보 탐색도 편리해졌고 언어 번역 기능 등 특별한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3세대 AI 4K 프로세서와 165Hz의 주사율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도 가능합니다. 가격은 대략 75인치 480만원대, 85인치는 640만원대입니다. 최신 제품, 최고의 스펙을 원하시는 분들, 얼리 어댑터 분들에게 QNF 90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추천 제품을 요약해드렸습니다. 제가 추천한 제품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이 링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지급이 되어서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